자,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런 흉지에 살고 진짜 막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진짜 망해 나가는 터, 진짜 막 사는데도 잘 될까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 한 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집안에 산다라고 해도 각자 그 생각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본인마다 그 타고난 복이 다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딸이 14살짜리 딸인데 유튜브로 100만 구독자를 모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딸이 그 벌어온 돈을 통해서 가족들 모두 다 풍족하게 지내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4명 중에서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그냥 보통이라고 해도 이 딸이 타고난 그 제복을 통해서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우리 개개인의 집도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설령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 딸이 돈을 벌기도 하지만은 딸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딸이 타고난 복이 많기 때문에 이 딸과 같이 사는 그 덕택으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될 수 있고, 혹은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잘 될 수가 있고, 혹은 아들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딸이 타고난 복이 큰데 아버지는 하는 일이 참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성품도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 딸의 복의 그 후광으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집들을 다녀보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사업하시는 그 집안일 때 이런 경우가 저는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그 대표님, 그 사장님들은 역량이 좀 부족하다, 혹은 성품이 그렇게 잘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은 가만 보면은 그 옆에 항상 현명하게 지켜주시는 그 사모님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들의 현명한 역할 덕분에, 그리고 그분이 타고난 그 복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겠지만은 그 한 사람과 관련된 뒤에 여러 가지 관련된 가족, 조상, 친척들이 다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 진짜 저렇게 막 사는데 왜 잘 되지? 라고 했을 때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 너무 어떤 시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당연히 풍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조상님 산소입니다. 조상 산소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한다면은 부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풍수라고 하는 학문도요, 기본적으로 음택, 그러니까 묘와 관련된 거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나 학문 체계가 만들어져 왔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수 인테리어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봐서 그렇지 실상 여전히 이 음택에 대한 관심은 참 많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음택 수목장 자리를 또 정해드리고 왔는데요, 이 운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집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조상님 산소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주 명리 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부정을 하시지만은 풍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타고나는 그 사주팔자, 내 운명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위에 조상님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태어나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다 이런 자연의 원리, 땅의 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그 윗대에서 쌓아놓았던 그런 음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령 그 후손들이 막 산다라고 해도 역시나 그 쌓아놓았던 그 복을 하나씩 둘씩 까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음택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누구죠? 바로 사회 지도층들이죠. 그들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강하게 부정을 하고 미신이다라고 얘기는 하죠. 당연히 또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딱 공식적으로 말을 못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죠. 정말로 큰 우운적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진짜 저 사람 막 살아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러지 싶으면은 조상님을 잘 만났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쑥 훑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흉지에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덕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평소 잘 베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복을 쌓다 보니 설령 이런 땅에서 올라오는 나쁜 기운, 잘못된 집에 산다라고 해도 그것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람이 그런 자연의 기운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복이라는 게 마치 내 몸을 둘러쳐주는 어떤 방패막이 쉴드의 역할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것 뿐인 거지, 내가 힘이 빠지면 그 보호막도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진짜 바르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 착하게 사는 그 덕목을 잘 지킴으로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예전의 풍수의 고서에서도 그런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던 거고, 저 역시나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지만은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항상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바로 그 차원인 거죠. 오늘 이런 그 흉지 혹은 막 사는 사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실 그겁니다. 너무 남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나대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고요. 남이 막 살고 함부로 지내는 거 굳이 내 입에 담고 내 생각에 담아봤자 나한테 부정적인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모범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좋은 복 많이 쌓으셔가지고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분명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